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다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구를 돕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퀀타 서비스스, 티커 심볼로는 PWR이죠. 이 기업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이 퀀타 서비스라는 회사가 정말로 다가오는 그 에너지 혁명 시대, 또 인프라 대전환기의 핵심적인 수혜를 입을 기업일까? 아니면 그냥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오르내리는 그런 대형 건설주 중 하나로 봐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같이 찾아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특히 최근 주가가 2025년 10월 17일 기준으로 433.85달러,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단순한 실적 발표 내용 그 이상으로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퀀타 서비스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뭐 하는 곳이냐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갈까요? 자료를 보니까 전력, 에너지, 통신 인프라, 이쪽 분야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설치, 유지보수까지 거의 전 과정을 다 제공하는 특수계약 서비스 리더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뭐랄까, 우리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그 동맥, 신경망 같은 거잖아요, 이런 인프라가. 그걸 만들고 또 관리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전력 인프라 솔루션 부문이에요.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70%요? 와, 정말 크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송전탑 세우고 전선 깔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변전소도 짓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스마트 그리드 같은 거 구축하고 그리고 또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잖아요. 재생에너지. 아, 태양광 풍력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 태양광 발전단지, 풍력 발전단지 짓고 또 그걸 유지보수하는 일까지 다 담당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정말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인 거죠. 이야, 매출의 70%면 정말 회사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럼 나머지 30%는 어떤 사업인가요? 나머지 한 30% 정도는 지하 유틸리티 및 인프라 솔루션이라는 부문인데요. 이건 주로 이제 천연가스나 석유 파이프라인, 그리고 관련된 저장시설 같은 것들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일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있어요. 자료를 보면 퀀타 서비스 전체 매출의 약 60% 정도가요.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신규 건설이 아니면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죠?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프라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거나 아니면 성능을 더 좋게 개선하는 그런 작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 점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게 새로 짓는 것보다 꾸준히 관리하고 고쳐주는 일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나온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경제가 좋을 때는 물론이고 좀 안 좋을 때라도 기존에 깔려있는 인프라는 계속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집 수도관 낡으면 교체해야 물 잘 나오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계속 써야 하니까. 네, 이런 반복적인 유지보수 계약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둔화되더라도 퀀타 서비스의 실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좀 줄더라도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사업 구조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럼 실제 재무 성과는 어땠는지 좀 볼까요? 최근에 발표된 2025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꽤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2분기 매출이 68억 달러 나왔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라고 하죠. 이게 2.4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이요? 네, 이게 뭐냐면 일회성 요인 같은 걸 제외하고 회사가 핵심 사업으로 얼마나 꾸준히 돈을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조정 EPS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건 그만큼 사업의 본질적인 체력이 탄탄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조정 EBITDA도 6억 6,900만 달러, 순이익은 2억 2,900만 달러로 전반적으로 견고한 수익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좀 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왔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단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역시 추세를 봐야죠. 2024년 한 해 전체 매출이 237억 달러였으니까 이번 2분기 실적은 그런 성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지표가 주당 순이익의 성장 추세인데요. 제공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예상치까지 봤을 때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약 1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연평균 17%요? 와, 이거 뭐 그냥 경기가 좋아서 반짝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회사가 어떤 구조적인 성장 궤도에 확실히 올라탔다 이걸 보여주는 상당히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성장 전망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수주 잔고라는 건데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이게 무려 34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연매출이 237억 달러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345억 달러면 거의 1년 반치 일감이 이미 계약으로 꽉 차 있다는 뜻 아닌가요? 이건 뭐 미래 실적이 거의 보장된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엄청난 안정성인데요. 네, 정확히 그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340억 달러라는 이 수주 잔고, 이게 바로 이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가 이미 상당히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의미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 실적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2분기 실적도 좋고 수주 잔고도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는 오히려 약간 하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떨어졌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게 바로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치력 외에도 거시 경제 상황이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투자자들이 당장의 좋은 실적보다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전반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없는지, 뭐 이런 시장 전체를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들을 좀 더 크게 걱정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참 좋은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뭐 이런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배를 가지고 있어도 항해하는 바다의 날씨가 안 좋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회사 내부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이 회사가 항해하고 있는 바다의 날씨, 즉 외부 산업 환경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퀀터 서비스가 속해 있는 이 산업 환경, 날씨는 좀 어떤가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뭐 에너지 전환, 전력망 현대화, 심지어 AI 혁명까지 엄청난 순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 상당히 많던데요. 네, 그야말로 순품의 돛단격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환경이 좋습니다. 퀀타 서비스에서는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여러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정말 딱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바람은 역시 전 세계적인 탈탄소와 움직임, 바로 에너지 전환이죠. 이미 청정 에너지 분야 투자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투자를 넘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이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고요. 또 그렇게 만든 전기를 소비지까지 안전하게 보내려면 당연히 송배전망 인프라를 새로 깔거나 기존 것을 확충하고 현대화해야 하는 수요도 같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발전소 짓고 전선 깔고 이게 다 퀀타 서비스의 주력 사업 영역이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기존에 깔려있는 아주 오래된 전력망을 교체하고 더 똑똑하게 만드는 전력망 현대화 수요도 어마어마합니다. 전기차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공장이나 가정에서 전기를 쓰는 방식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력망 자체의 안정성,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제는 국가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시대니까요. 네, 정말 그렇겠네요. 그런데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AI, 인공지능하고 데이터 센터 확산인데요. 이것도 퀀터 서비스에서 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매우 강력한 순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들 있잖아요. 이게 별명이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하하, 전기 먹는 하마요. 네,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거죠. 국제에너지기구 IEA 같은 곳에서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게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새로운 발전소를 더 짓거나 기존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전기를 끌어올 고성능 송배전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발전소랑 송배전망 수요가 또 늘어나는 거군요.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퀀타 서비스제 입장에서는 에너지 전환과는 또 다른 아주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리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에너지 전환, 전력망 현대화, AI 혁명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거대한 흐름들이네요. 여기 혹시 정부 정책 지원 같은 것도 좀 있나?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든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IIJA 같은 아주 대규모 정책들을 통해서 자국 내 에너지 인프라, 특히 청정 에너지 관련 투자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퀀타 서비스 같은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렇군요. 네. 이런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 합쳐지면서 전문가들은 에너지 및 유틸리티 건설 시장 전체 규모가 2032년까지 무려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7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퀀타 서비스 세계는 정말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700조 원 시장이라 정말 거대한 기회의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는 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배 자체, 퀀타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좀 냉정하게 정리해보는 스왑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강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제가 보기엔 일단 북미 시장에서의 그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이게 가장 큰 강점 같고요. 그리고 전력, 에너지, 통신, 이걸 다 아우르는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 범위. 아까 감탄했던 그 345억 달러짜리 막대한 수주 잔고. 그리고 또 하나,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안정적인 유지보수 기반의 반복 매출. 이 정도면 상당히 단단한 강점들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하로 장투한간의 자를 짚어주셨습니다. 북미 최대 규모라는 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미래 먹거리가 쌓여 있다는 점, 그리고 꾸준한 수입원이 있다는 점, 모두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들이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당연히 약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사업 모델 자체가 아무래도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프로젝트 발주 자체가 줄거나 지연될 수 있고, 그러면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약점입니다. 아, 경기 민감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복잡하고 큰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숙련된 기술 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유지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인건비 상승 압박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건설 프로젝트다 보니까 구리나 철강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자면 퀀타 서비스가 성장을 위해서 M&A, 그러니까 기업 인수를 꽤 활발하게 하는 편인데, 인수한 회사를 기존 조직이랑 잘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비용이 발생할 리스크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숙련된 인력 확보의 어려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수많은 기회들을 실제로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기회 요인은 이건 뭐 앞서 워낙 많이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거, AI나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거, 오래된 인프라를 교체하고 현대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는 거, 또 5G 같은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네, 맞습니다. 기회 요인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대비해야 할 위험 요인, 그러니까 잠재적인 폭풍우 같은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건 역시 갑자기 금리가 확 오른다거나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오는 것 같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일 거고요. 네, 그게 제일 무섭죠. 그렇죠.
또 정부의 인프라 관련 규제나 지원 정책 방향이 혹시라도 예상과 다르게 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 경쟁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이런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은 본질적으로 공사가 좀 지연된다거나 예상했던 예산을 초과하는 그런 운용상의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기회만큼이나 위협 요인들도 만만치 않네요. 자, 이렇게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퀀타 서비스즈는 어떤 항로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이 회사의 성장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퀀타 서비스의 성장 전략은 자료들을 보면 꽤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가장 큰 순풍,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하고 전력망 현대화라는 이 거대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분야의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하던 사업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대규모 전력 수요처에 딱 맞는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면서 시장을 좀 선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새로운 시장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 분야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오지 통신망 구축이라든지 하는 통신 인프라 부문에도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성장 동력을 좀 다각화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자신들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전력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 사업은 더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은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또 사업 영역도 다각화하고 확실히 현재 상황이 안 좋아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퀀타 서비스라는 회사를 평가할 때는 뭐 단순히 지난 분기 실적이 얼마 나왔다 이런 단기적인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이 회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갖추고 있는 탄탄한 재무 구조나 압도적인 시장에서의 지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막대한 수주 잔고 같은 것들이 보면 앞으로 다가올 인프라 빅뱅 시대의 정말 핵심적인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퀀타 서비스는 과연 매력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던 그 거대한 순풍들, 에너지 전환, 전력망 현대화, AI 혁명, 이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성장 동력에 더해서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북미 전역에 걸쳐서 필요한 수많은 숙련된 인력을 동원하고 또 특수한 장비들을 운용하고 아주 복잡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사실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바로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모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해자요? 네, 여기에 아까 그 30-40억 달러짜리 수주 잔고가 미래 실적에 대한 높은 예측 가능성까지 더해주니까 투자 매력 자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매력만 보고 덜컥 투자할 수는 없겠죠. 앞서 우리가 짚어봤던 리스크 요인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정말 현실화된다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또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주가가 52주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것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상당히 높게 반영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높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앞으로 발표되는 실적이 시장의 그런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위험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인지 현재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투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보통 매수, 모더레이트 바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매수요? 이게 뭐냐면 퀀타 서비스의 강력한 성장 잠재력이나 우호적인 산업 환경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함께 고려한 약간은 신중한 시각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낙관적이지도 그렇다고 비관적이지도 않은 거죠. 네, 오늘 분석을 쭉 종합해보면 퀀타 서비스는 우리 현대사회의 혈관이자 신경망 같은 필수 인프라를 만들고 또 관리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업이고 특히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화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한가운데서 큰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큰 패러다임 변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핵심 수혜주일까? 단순 건설주일까에 대한 답은 아마도 핵심 수혜주가 될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동시에 건설주로서의 경기 민감성이나 운영 리스크는 여전히 안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경제 변동성이라든지 개별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지 같은 리스크 요인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께서 이 퀀타 서비스라는 기업과 또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파괴적인 기술,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아주 극도로 분산된 형태의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같은 것이 갑자기 주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중앙 집중화된 대규모 송배 전망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크게 의존하고 있는 퀀타 서비스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는 과연 어떤 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성장 동력 너머의 더 먼 미래까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